안녕하세요. 제이쌤 여행TV의 제이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 최고의 힐링 여행지인 완도여행 베스트 7을 소개합니다. 특히 만병통치약인 황칠나무와 관련된 치유의 여행지들도 함께 소개합니다. 화흥포 여객터미널에서 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차도선을 타고 45분 정도가 지나 노화도 동천항에 도착합니다. 보길대교를 통해 노화도와 장자도 그리고 보길도가 연결됩니다. 해안 드라이브를 즐기며 보길도에 도착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보길도입니다. 부항리에서 보길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부용리 마을회관에서 300m 정도를 올라가면 황칠 재배 지역이 나옵니다. 황칠 원산지인 완도 중에서도 부항리에 가장 넓은 황칠 재배지가 있습니다. 황칠나무는 드릅나무과 화렵교목이고 완도 품종의 품질이 가장 뛰어납니다. 특히 유기물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뛰어난 치유의 효능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운영하는 가게에서 황칠차와 특별한 막걸리도 맛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항리에 있는 세연정을 방문합니다. 보길도에 관한 전시장을 지나면 아름다운 연못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힘차게 뛰어갈 듯한 황소를 닮은 혹야감과 세연정이 보입니다. 세연정은 1637년에 윤선도가 부용동을 발견하고 지은 정자의 명칭입니다. 명승 제34호로 지정된 문화재이고 고산 윤선도가 여생을 보낸 곳입니다. 세연이란 주변 경관이 깨끗하여 기분이 상쾌해진다는 뜻입니다. 고산 선생의 고결한 품성을 엿볼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정원 유적 중 유일한 석조보인 판석보도 보입니다. 이어서 동천석실을 찾아갑니다. 주차장에서 계곡을 지나 10분 정도 등산을 하면 동천석실에 도착합니다. 동천석실에서 약 20m 아래에 정자형 침실이 있습니다. 동천석실은 부용동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곳입니다. 경관이 아름다워 윤선도가 애정하고 제1의 명승이라 했던 곳입니다. 차바위와 용두암 같은 바위들과 연지, 석담, 석천 등도 있습니다. 동천석실은 절벽 위에 세운 한 칸짜리 정자입니다. 서책을 즐기며 신선처럼 논이는 은자의 처소라는 의미입니다. 동천이란 신선들의 거주처인 동천복지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이어서 곡수당과 낙서제를 찾아갑니다. 주차장에서 300m 정도를 이동하면 곡수당에 도착합니다. 곡수당은 윤선도 아들 학관이 휴식했던 곳입니다. 격자봉에서 흐른 물이 곡수를 이루고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곡수당 밑에 정방형의 하연지가 있고 옆에 상연지가 있습니다. 곡수당은 한 칸짜리 집이고 사방에 퇴를 달고 반자를 두었습니다. 일삼교를 건너면 강학을 위한 건물인 서재가 나옵니다. 위로 100m 정도 올라가면 고산의 주거 공간이었던 낙서제가 나옵니다. 왼쪽에는 고산의 초장을 지낸 사당과 제사도구를 보관한 전사청이 있습니다. 이어서 도치미 전망대를 찾아갑니다. 중리해변 좌측의 정자 뒤편에서 등산을 시작합니다. 300m가 지나면 갈림길이 나오고 우측길을 따라갑니다. 45분 정도가 지나면 도치미 전망대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보길도 주민들도 잘 모르는 숨은 명소입니다. 산악회 리본도 하나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최고의 비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도치미는 남도 사투리로 도끼날이라는 뜻의 절벽을 의미합니다. 낭떠러지이지만 실제로 가보면 평온함마저 느껴지는 곳입니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여러 섬들의 풍경이 환상적인 조화를 이룹니다. 나만이 알고 싶은 최고의 풍경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이어서 송시열 암각시문을 찾아갑니다. 주차장에서 300m 정도를 이동하면 암각시문에 도착합니다. 송시열 글신 바위로도 불리고 선백도 마을 앞 바닷가 암벽을 말합니다. 이곳에 숙종 때의 대유학자인 우암 송시열이 한시를 새겼습니다. 그는 제주도로 유배 가던 중 폭풍을 만나 이곳에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때 임금에 대한 서운함과 그리움을 한탄한 한시를 새겼습니다.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한시의 의미를 되새기기에 좋습니다. 이어서 정자리 황칠나무를 찾아갑니다. 정자리 버스 정류장 옆길로 205m를 들어가면 황칠나무가 나옵니다. 걷기 좋은 대나무 숲길도 이어집니다. 정자리 황칠나무는 국내 황칠나무 중 가장 크고 오래된 나무입니다. 천연기념물 제479호이고 수령도 400년이 넘었습니다. 황칠나무는 상록 화렵 교목으로 수액을 오칠로 사용해 왔습니다. 황금빛을 띤 나무의 진을 주로 왕실에서 고급 칠 재료로 사용했습니다. 잎은 타원형이고 양면에 털이 없으며 광택이 납니다. 열매는 초록색으로 여러 개가 뭉쳐서 열리며 10월이 지나면 검은색이 됩니다. 이상으로 복일도 여행을 마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곳은 편백 황토길입니다. 완도군 가용리에 있고 주소는 완도읍 소가용길 40-1의 진입로가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인기 있는 산책로이고 주변에 많은 황칠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편백숲 산림공원에 520m의 어싱로드 황토길이 조성됐습니다. 해양치유와 연계한 산림치유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와 힐링 산책을 즐길 수 있는 명소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1km를 이동하면 더욱 울창한 편백숲이 나옵니다. 주변에 계절별로 벚꽃과 동백 등의 꽃이 펴서 사계절 찾기 좋은 곳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곳은 루트 66 카페입니다. 신지면 송곡리에 있고 황칠 종합 가공 공장과 카페가 있습니다. 황칠을 주제로 만들어진 카페이고 뒤편에는 정원도 있습니다. 앞쪽에는 완도 바다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세련된 카페 내부가 돋보이고 황칠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있습니다. 카페에서 황칠 음료와 황칠 굿즈 등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 다양한 황칠 관련 제품들이 있어서 기념품 구매에도 좋습니다. (2층에) 전망이 좋은 자리가 있어 황칠 음료와 함께 오션뷰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각 테이블마다 황칠 화분도 놓여있고 야외 테라스도 넓습니다. 특히 카페에서 황칠에 반하다라는 주제로 전시회도 열립니다. 황칠 장인인 배철지 씨의 황칠 도료 기반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완도 황칠 융복합 사업단이 주최하고 완도군 산림조합이 장소를 제공합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곳은 명사십리 해변입니다. 신지면 신리에 있고 완도를 대표하는 해변입니다. 백사장 길이는 4km에 가깝고 너비는 150m입니다. 수심이 얕고 경사가 완만하여 피서지로 인기가 많습니다. 완도 해양치유센터와도 가깝고 모래찜질도 할 수 있는 명소입니다. 힐링과 치유가 가능한 아름다운 대표 해변입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것은 황칠 흑염소탕입니다. 대표적인 황칠을 비롯한 20개 이상의 몸에 좋은 고급 재료가 들어갑니다. 가마솥에서 3시간 이상 우려낸 육수를 이용해 흑염소탕과 수육을 만듭니다. 만병통치약으로 통하는 황칠 흑염소탕을 드시고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할 곳은 완도타워와 다도해 일출공원입니다. 완도 동망산 정상 부근에 조성된 일출공원에 타워가 세워졌습니다. 높이는 76m이고 완도의 환상적인 풍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일출과 일몰은 물론 완도항과 신지대교 그리고 야경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전망측에는 다도해의 모습을 촬영한 모니터와 쌍안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맑은 날에는 멀리 제주도와 검은도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소개할 곳은 구계등입니다. 완도읍 정도리에 있고 길이 800m, 폭 200m의 갯돌 해변입니다. 인상적인 나홀로 나무도 있고 주변으로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경치로 인해 1972년에 명승 제3호로 지정되었습니다. 파도에 밀려 표면에 나타난 자갈밭이 9개의 등을 이룬 것 같이 보입니다. 자갈밭은 양쪽으로 활 모양의 해안선이 그대로 뻗어 감싸는 모양입니다. 자갈밭을 걷는 발자국 소리와 파도에 부딪히는 소리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지금까지 제이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